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최근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면서 내연기관차를 다루는 정비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제6회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3 경상북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린 수소버스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면서 내연기관차를 주로 다루는 정비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정비업체 10곳 중 3곳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봉철 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전기차 수리에 대한 문의는 늘어나는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정비 방식이 전혀 달라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될까 그런 위기감을 많이 느껴지죠. 우리도 그만치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수년, 숙련을 하고 했는데 정비업체의 위기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광주 내 정비업체들을 상대로 주력 정비업을 바꿀 의사가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답한 이들이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심층 인터뷰에서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체 3곳 중 1곳이 정비업 자체를 그만둘 생각까지 가질 만큼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주력 업종을 바꾸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관련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 역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를 정부적 차원에서 이게 이제 개인이 갖추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조건, 이런 인프라 구조 갖고 나 힘들다 이거지. 나 역시도 거기다가 수억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1, 2억 갖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 정비업소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사업자 중 약 90%가 정비 교육과 정책 지원을 꼽았습니다. 경쟁력을 좀 해서 희망하겠다. 당연히 그러면 지자체나 저희 같은 그 훈련 기관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기회는 한번 드려야 되니까요. 광주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현재 13,000여 대로 3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내연기관에 기반한 정비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도시 브랜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제6회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21일 제6회 광명시 500인 원탁토론회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광명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도시 브랜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개인과 단체 토론 참가자를 모집해 총 471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시나 전문가들 중심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좀 성숙된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모아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중고등학교와 위원회 등 직접 마케팅을 전개하고 광명시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포구가 다양한 직업 정보를 얻고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제11회 마포진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 및 난지 테마 관광숲길에서 마포구가 주최하고 마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제11회 마포진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마포진로 박람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13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래 4차 산업과 환경에너지, 미디어 언론,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90여 개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특히 난지 테마 관광숲길에 위치한 환경체험 부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발전 자전거 체험 및 환경보호 가방고리 만들기,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제17회 대구자원봉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제17회 대구자원봉사 박람회가 지난 21일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안전과 재난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하는 홍보체험관, 이벤트관 등 총 60개 부스가 운영돼 볼거리와 체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안전한 대구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이어 두류 여울길을 걸으며 쓰레기 줍기와 환경 보존 홍보를 함께하는 걷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자원봉사 문화공연 한마당이 펼쳐져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대구시가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를 개막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9일 개막한 가운데 대구시가 미래 하늘길을 여는 도심 항공교통 그리고 UAM을 홍보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대구 UAM 특별체험관은 SKT, 한화시스템 등 국내 주요 리딩 기업이 참여하며 UAM의 안전성과 대중적 수요성에 대한 소통을 위해 운영됐습니다. UAM 예약 발권, 교통관리, 탑승과 미래 버트포트 모형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도심 항공교통의 전반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습니다. 대전시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이자 100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운영을 위해 우송정보대학 그리고 동구청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3일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우송정보대학 이달령 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송정보대학은 반려동물 학부 훈련장을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로 제공하고 동구와 중구는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023 전국 보건의료원 공공의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보건의료원 및 의료업무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취약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환자 중심 1차 의료기반 구축,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특강과 사례 발표, 그룹별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이 절박한 시기 주민의 건강권과 의료 안전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태산 태기산이 우수한 자연 환경과 연계해 환경 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생태 관광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생태 관광 지역은 생태 관광 저변 확대와 다양화를 도모해 지역사회가 자연환경을 자발적으로 보존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선정 지역은 2024년부터 운영과 관리를 위한 국비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전문가로 육성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 생태적 보존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 자연 보호 활동 연계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선정으로 청태산과 태기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6번째 생태 관광 지역이 됐습니다. 횡성군이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제2회 횡성군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10월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10월 15일을 여성 농업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도 여성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작년부터 횡성군 여성 농업인의 날을 열고 있으며 올해로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는 우수 여성 농업인 시상과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여성 농업인이 앞장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알리자는 의미로 샐러드바 퍼포먼스가 함께 열렸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단양군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소아 청소년과 순회 진료를 괴산군 보건소로 확대합니다. 올해 7월부터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단양군 보건소를 주 1회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해당 서비스를 10월 중 괴산 지역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전담의사 인건비 등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진료 장비 등은 보건소에서 마련하기로 했으며 의사 채용 및 진료 서비스 총괄 진행은 의료원에서 담당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이로써 10월 중에는 괴산군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주 2회 소아청소년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와 베트남 빈푹성이 양지역 자매결연 10주년과 우호교류 1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양지역의 교류는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됐고 이후 콤바인 등 농기계 지원, 상호 방문 등 인적 교류 등이 이어지다 2013년 베트남 빈푹성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지역은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자화전자, 파워로직스를 포함해 베트남에 진출한 도내 기업도 참가해 양지역 간 교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청북도는 공공영역 위주의 교류를 기업 간 B2B 등 민간 차원의 교류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빈푹성과 협력 분야 발굴, 사업 추진 방식 등 세부 사항을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전통주 해외시장 세계화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0일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상북도 전통주 세계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북 전통주의 국가별 수출 지원 및 협지 협력 강화, 시장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용 홍보 판촉 및 판매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안동 소주 세계화와 함께 경상북도 전통주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3 경상북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는 2023 경상북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지난 10월 23일 경북도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는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지방시대 희망 경북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었으며 경북도민의 정체성 확보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열고 지방시대 완성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포항시는 혁신 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 스위스 바젤시를 방문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바젤대학교와 상호 협력을 논의한 결과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17일 스위스 바젤대학교 혁신센터, 한동대학교와 기업 혁신파크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포항시 및 바젤대 혁신센터 내 협력 거점 마련, 두 지역 간 연구진, 창업기업의 상호 교류 확대,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및 학술 행사 추진 등입니다.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한 양도시의 혁신 역량이 첨단 기술 및 중소 벤처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 혁신파크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적인 바이오 도시인 바젤시와
바이오, 의료 분야 교류를 통해 지역 바이오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3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6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성조 의원은 경북도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항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고, 조영원 의원은 수소환원 제철소 조성사업 진행 중 포스코가 인근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19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종익 의원이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흥해읍에 포항시 직할 출장소를 설치할 것 등을 요청했고, 김은주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 대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에서 포항시의회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1건은 원안 가결하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개발 방향을 잡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았던 광주 풍암호수 개발 사업이 주민과 사업자, 광주시의 3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현 상태의 호수 면적과 수질 3등급을 유지하되 당초 논란이 됐던 수량과 수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서구청,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자, 그리고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풍암호수 수질 개선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풍암호수 주민협의체가 지난 15일 제안한 풍암호수 3급수 이상 수질 유지와 호수 면적 유지 등의 조건을 담은 협상안을 광주광역시와 사업자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째 목적이 이렇게 물을 깨끗이 하는 것, 녹조 없는 깨끗이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풍암호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이번 협상을 바탕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실시 설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였고,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합의서를 체결한 후에 실시설계를 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량과 수심은 3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매립 논란이 인지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해결책을 찾은 풍암호수의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동안 광주 풍암호수는 수질 개선을 위한 인공호수 조성을 주장하는 쪽과 원형 보존을 주장하는 쪽의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 만족할 만한 결론을 찾은 풍암호수의 대화와 타협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합의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세계적 호수공원으로 발돋움했던 독일 브리처가든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소 바이러스 질병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시작된 이후 충북 지역과 경기도까지 번졌는데요. 65만 마리의 축산 농가가 있는 전라남도도 방역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소 한 마리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방역에 나섭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럼피스킨병 때문입니다. 이 증상도 지금 제대로 보도 못하고 혹이 생기고 피부 결절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재염성이 가닥해서 지금 현재 소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소에 단단한 혹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는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의 치사율은 10%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전염성이 강해 우리나라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데 지난 20일 국내에서 최초로 충남 서산에서 확진된 뒤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17건이 확인돼 모두 1,075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65만 마리의 축산 농가가 있는 전라남도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가축시장 15개도 잠정 폐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으니까 농장 단위 소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외부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남 현산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도 럼피스킨병 의심 사례가 접수돼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다행히 음성이 나왔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 때는 꼬막이 제철인데요. 특히 국내 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보성 벌교 꼬막은 국가 중요 어업유산 제2호인 뻘배 어업을 통해 채취한다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 위를 쌩쌩 달리는 사람들.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반대발로 밀기를 반복합니다. 푹 빠지면 옴짝달싹 못하는 갯벌 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건 바로 뻘배 덕분입니다. 뻘배는 갯벌의 이동 제약을 이겨내기 위해 어민들이 삼나무와 소나무 등으로 개발한 전통 이동수단입니다. 지난 2015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계를 민 거 있고요. 손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잡은 지 우리 동네는 아직 장도청계는 손으로 수작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 꼬막이 이제 그 수작업을 하면 꼬막도 덜 상하고 싱싱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보성 벌교 꼬막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자만의 깊고 찰진 갯벌에서 생산돼 육질이 쫄깃한 꼬막은 찬바람이 부는 지금부터 한겨울까지가 제철입니다. 꼬막의 탱탱한 살을 맛보는 최적의 기간입니다. 여기 벌교 꼬막이 유명하다 해서 그래 와서 맛있네요. 역시 산지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꼬막 제철을 맞아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벌교 꼬막 축제도 오는 27일부터 개막합니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만큼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중도방죽의 갈대밭과 그 위를 뛰어다니는 짱뚱어 등 벌교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벌교 갯벌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그린 수소에 관한 2023 그린 수소 글로벌 포럼이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청정 수소로 에너지 전환을 논하는 제1회 그린 수소 글로벌 포럼이 지난 23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은 제주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 기조 연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수소 관련 기업과 기관 50여 곳이 참여해 청정 수소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과 협력 등을 모색했습니다. 제주도가 그린 수소 버스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그린 수소 버스가 제주 시내에서 정식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그린 수소 버스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그린 수소 버스를 대중교통 제주 시내 노선인 함덕에서 한라수목원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5곳으로 늘리고 현재 9대의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총 300대를 확대하는 등 수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AI 분야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대신 의료계 안팎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앞으로 사회 각 분야를 확산하는 AI 기술이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